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정신을 이어받아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엿새째 3,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광주의 휘발유 가격이 1,900원 초반대로 하락한 반면 경유값은 여전히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유능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고문은 다짐을 하기 위해 광주에 왔다고 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다음 달 2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꼭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러. 광주는 자신을 사회적으로 재탄생하게 한 사회적 어머니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는 이 고문은 묘지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도 광주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평화, 인권, 자유 연대의 이 광주 정신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더 진전시키고 국가가 세계에 우뚝 서는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주말에는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이 고문은 5.18 묘지를 방문하며 영호남의 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당대회를 한 달에 앞두고 이재명 대세론에 대한 견제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고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배분 결과 광주 전남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은 전반기에 이어 한 명도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해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전남의 국회의원 5명을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배정해고도 상임위원장은 수도권 재선의원에게 맡겨 당내에서도 지역 국회의원을 홀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주말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제 하루 광주에서는 1,670명, 전남에서는 1,700명 등 모두 3,400여 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로 확진자가 줄어드는 흐름과 달리 오히려 평일보다 늘어났습니다. 또 엿새째 3,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며 직전 토요일인 지난 16일 1,840명대에 2배에 근접하는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주말 내내 장맛비가 내리면서 심한 더위는 쉬어갔는데요. 장맛비가 그친 오늘부터는 다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3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 어제는 25도 안팎으로 오늘 아침 기온과 큰 차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무려 32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6, 7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다시 급격히 더위가 찾아오는 만큼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늘 기온이 높게 오르는 데다 잠깐 지나는 소나기 소식마저 없겠고요. 맑은 하늘 사이로 볕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뜨거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신규 아파트들이 오는 10월 말부터 분양 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여파로 당초 제시됐던 분양가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 원가 공개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분양 공고 예정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신형공원 부지. 지난달부터 광주시는 아파트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총 사업비 조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인상과 토지 보상 비용 상승 등으로 지난 2019년 3.3제곱미터당 1,020만 원대였던 분양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 상승은 나머지 9개 사업지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동 요인을 이제 반영해봐야 알겠지만 그 변동 요인에 따라서 분양가는 약간의 상승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사업비 타당성 검증을 앞두고 있는 마륵 7 공원도 분양가가 당초 1,300만 원 안팎으로 예상됐지만 평균 20에서 30%대로 상승이 예상됩니다. 후 분양가를 1,800만 원대로 결정한 중앙공원 1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건설사들이 분양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을 위해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분양가가 타 단지나 주변 여건하고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높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 12,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연이어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물가 상승과 원자재값 인상 여파로 분양가를 올려야겠다는 건설사들의 주장에 대해 광주시가 어떤 묘수를 찾아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의 휘발유 가격이 1,900원 초반대로 낮아진 반면 경유 가격은 여전히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광주의 휘발유 가격은 일주일 만에 50원 가까이 떨어지며 리터당 1,92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은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와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평균 2,017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이발 서비스를 제공한 전남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숙경 도의원에게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고흥군의 모 마인 8명에게 무상으로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새벽 1시 3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중학교 앞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우즈베키스탄 남성 33살 A씨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인도 위에 설치된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기업이 KT와 손을 잡고 스마트 구명조끼를 내놨습니다. LTE 중계망을 통해 위치 추적이 가능해지면서 해상 실종자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MBC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경남 거제 1.1km 앞 해상에서 300톤급 어선이 침몰해 선원 3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이 일대의 수십 킬로미터 해역을 수색했지만 실종된 선원들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양 실종자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은 최대 3시간 안팎. 실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조를 위해 부산의 해양안전장비 기업이 KT와 손잡고 스마트 구명조끼를 내놨습니다. 선원이 물속에 빠지게 되면 구명조끼가 자동으로 팽창하고 조난 알림이가 작동되는 겁니다. 물에 떨어지면 녹으면서 그 구명조끼가 자동으로 CO2가 팽창하게 됩니다. 팽창된 그 부력체 때문에 핀이 자동스럽게 빠지게 되고. 구명조끼에 부착된 조난 알림이는 KT의 LTE 네트워크 망을 이용해 3분마다 GPS 위치를 발송합니다. 휴대전화 앱 등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조대나 해경 경비정 등이 위치를 확인하고 수색에 나설 경우 인명구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조난 알림이를 시범 도입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모의 실험을 해봤더니 위치가 포착됐습니다. 조난자가 발생해서 현장에서 바로 신호를 보냈을 경우에 저희가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저 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KT는 해안가에서 20km 떨어진 곳까진 LTE망이 가동된다며
해안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중계기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양 LTE는 그냥 일반 LTE 상품과 다르게 커버리지를 멀리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망입니다. 우리나라 해마다 3,000건이 넘는 해상 사고가 발생해 100명 안팎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개발한 업체와 KT는 조난 알림이 신호가 자동으로 해경에 신고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창의날의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며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일을 따라 구슬이 내려갑니다. V자 모양의 비탈면을 교차해 이동하며 다른 구슬이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전해줍니다. 모든 구슬이 안전하게 도착하자 환호성이 나옵니다. 중력을 이해하고 가속도와 힘의 관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롤링볼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확실히 한 면에다 한 다음에 그걸 만드는 거니까 더 쉬웠는데 이번에는 이 양면에다가 하니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런 대회가 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다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에도 이런 대회가 있으면 또 참가하고 싶습니다.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장치 만들기를 주제로 열린 무한창의날의 프로젝트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30여 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극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번 대회는 무엇보다도 지역민의 관심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우리 학생들에게 무안에서 학습을 하는 것도 충분히 창의력 신장이나 또 그러한 여건들이 준비되어서 체험하며 즐기는 창의 여행을 주제로 한 창의 축전 행사도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과학과 수학 등 이론적으로 어려운 과목을 직접 체험해보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웠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양림동의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4개 국어로 안내해주는 스마트 투어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광주 남구는 관광객과 지역민들이 양림동을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와 일본어로 여행 코스를 안내해주는 스마트 투어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은 이장우 가옥과 펭귄마을, 오웬 기념각 등 양림동의 대표 관광지 12곳을 돌며 기념품을 받는 온라인 스탬프 투어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성명을 내고 고 김홍빈 대장의 구조비용 구상권 청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장애인으로서 히말라야 14좌를 정복한 김홍빈 대장의 삶과 도전은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짊어진 위대한 발걸음이었다며 외교부의 구상권 청구가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당시의 상황과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대규모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피서지 등의 차단 방역이 강화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8월 말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과 함께 축제장과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 7천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주말 내내 장맛비가 내리면서 심한 더위는 없었는데요. 장맛비가 그친 오늘부터는 다시 무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2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어제는 오늘 아침 기온과 큰 차이 없었는데요. 오늘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6, 7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급격히 다시 더운 날씨가 찾아오는 만큼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늘 기온이 높게 오르는 데다 잠깐 지나는 소나기 소식마저 없겠고요. 맑은 하늘 사이로 볕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뜨거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도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에서 33도 안팎으로 예상되는데요. 체감 온도는 33도를 웃돌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강진과 장흥의 한낮 기온도 32도 안팎까지 치솟겠고요. 순천의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간간히 소나기 소식은 들어있지만 앞으로 장맛비 소식은 없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